관리를 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사람한테 주는 그 생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관리로도 커버가 안 되는 나이 들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남자들이 더 확실히 느껴요. 최근에 제가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저는 365일이 안타깝지만 그중에 하루가 진짜 안타까웠는데, 아는 동생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어요. 저랑 뭐 한 7, 8살 정도 차이 나는 친구예요. 얼마 전에 압구정원 가다가 20대 남자한테 헌팅을 당했대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언니 나는 뭐 아직도 나가면 20대인 줄 알아. 나는 아직 멀었어 언니. 한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진짜 여자분들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직에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을 미친 듯이 봅니다. 그리고 2000년생 21, 22 그런 친구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때? 확실하게 30대고 20대는 다르단 말이죠. 이런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30대에 착각을 하는 여자들이 어떤 절차를 밟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착각할 수 있지만 적당히 하라는 의미에서 30대 여자들이 하는 5가지 착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30대 여성들이 이 착각을 안 버리시면요,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첫 번째, 아직도 본인이 20대 초반의 외모라고 착각한다. 아직도 자신이 20대 시절의 그 풋풋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나름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이 착각이 더 확고합니다. 관리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피부 관리, 몸매 관리 등등이지. 주기적으로 보톡스 시술, 피부 관리를 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사람한테 주는 그 생기, 제가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30대한테 교복 입혀놓는다고 해서 고등학생처럼 보이나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하물며 국중 배우들도 예전 과거진 회상하면서 진짜 아주 예쁜 탑 배우들도 교복 입혀놓고 해보면 어때? 어색하잖아. 그런 느낌인 거지. 관리로도 커버가 안 되는 나이 들매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요, 남자들이 더 확실히 느껴요. 자, 이런 착각을 하는 이유가 또 있어. 요새는 이유들이 많아졌어. 뭐냐면 첫 번째가 매일 보는 내 얼굴이기 때문에 둔감해진 거야. 두 번째는 고정 카메라 앱. 요새는 어때요? 웬만하면 다 어플 쓰죠. 저도 어플 쓰거든요. 왜냐면 일반 그냥 카메라 갖고는 사진을 도저히 찍을 수가 없어. 본인 이야기. 네. 볼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서. 지금 이제 조명이 지금 우리가 엄청나잖아요. 조명이 엄청납니다. 하물며 저도 이렇게 조명을 쓰는데 고정 앱이 없으면 저도 사진 찍기 싫더라고. 세 번째, 동료들의 영혼 없는 칭찬. 이거는 있잖아. 여러분들도 해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받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스스럼 없이 옆에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인도 알아. 그냥 하는 칭찬인 거. 근데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고 자주 듣는 칭찬이다 보니까 설마 하면서 맞아 그럴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에서 벗어나는 법은요, 몇 년 전 사진하고 보면요, 3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어느 날 문득 보면 와, 나이 많이 들었구나 이거 딱 느끼잖아요. 몇 년 전 사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동료들의 칭찬과 주변 사람의 칭찬은 그냥 한기로 흘러. 특히 여자들의 칭찬, 품앗이 알았죠? 대표님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는 여기서도 맨날 하죠. 저는 제가 제 입으로 칭찬해요. 제가 회원들 오면 이쁘죠? 그냥 제가 제 입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키우죠. 두 번째입니다. 자만추만을 고집하는 겁니다. 자, 20대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어. 왜냐면 20대에는 연애가 매우 쉬웠을 거예요. 평균 이상이면 소속된 집단, 즉 대학이나 회사나 모임이나 길거리 등에서 웬만하면 대시는 받아봤을 거니까요. 그래서 충분하게 20대에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가능했을 거예요. 대표님도 그러면은 그 시절에 엄청 번호 따이고 그럼요. 저는 진짜 번호 많이 따였어요. 자만추도 많이 됐나요? 그럼요. 근데 그 마인드를요, 30살이 되어서도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아까 그 동생처럼. 이거는 소위 그 자존심 문제죠. 예전에 20대에는 내가 나가기만 해도 번호도 따이고 주변에서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했는데 내가 굳이 나서야 돼? 이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죠, 자존심.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유명하신 좀 유튜브 중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다만추만 추구하시는 분, 그런 분이 또 계시긴 하더라고요.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분은 이제 얼굴도 예쁘고 스펙도 좋다 보니까 20대에 이제 그런 만남만 했던 분이라 30대에도 그게 되나 봐. 그러니까 그것만 고집을 하는 거죠. 뭔가 그 인위적인 느낌이 싫고 그것만 좋은 거지. 이제 그것만 익숙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만남만. 근데요, 30대 이후에도 자만추만을 고집하는 게 좀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자만추로 만났는데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나는 결혼 생각이 있어. 근데 이 남자는 결혼 생각이 없을 수 있잖아.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만났기 때문에 오빠 결혼 생각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만나진 않을 거란 말이야. 나는 31, 그 남자는 뭐 34살에 만났어요. 그렇게 3년 만나고 뭐 이제 결혼 생각이 여자가 있어서 우리 결혼하자 했는데 남자가 결혼 생각 없는데? 라고 해버리면
해버리면 이제 여자는 나이만 먹는 거지. 남자는 이제 떠나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오시는 곳이 저희 회사예요. 그렇게 오시는 여성분들이 꽤 있단 말이죠. 저희 같은 회사에 오시면 그래도 결혼 생각이 100% 있는 분들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만 맞으면 결혼으로 갈 확률이 100%다 보니까 빨리 가실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자분들은 나이 한 살 한 살이 이 생명과 같아서 너무너무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만추로 만남을 하다 보면은 만남의 기회가 적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만추로 만난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버리면 결혼으로 갈 확률이 또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위험성이 있죠. 세 번째, 가벼운 만남으로 자신감 충전. 이게 뭐냐면 실속 없는 만남으로 근거 없는 자신감만 생긴다는 얘기죠. 30대 넘는 여성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야. 30대가 넘어서 이제 주변 소개나 이제 대시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내가 자신감이 하락하는 걸 경험해. 본인이 느껴. 좋았던 시절 나 다 지나간 건가? 나 이제 다 끝났나?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야. 티는 안 내지만. 이때 이제 어디를 가냐? 양양 같은 휴양지를 가거나 그다음에 헌팅 포차, 험포. 이제 가면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이 이제 나한테 들이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 나 아직 인기 있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신감 충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이런 남자들은 절대 본인을 결혼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 그냥 엔조이야. 그냥 진짜 잠깐 즐기기 위한 만남. 근데요, 이거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진짜 남자들 입장이니까 알 거 아니에요. 남자들 기준에서 잠깐 그냥 즐기기 위한 여자의 기준으로 보는 거는 높지 않잖아. 그죠? 대시받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남자들도 똑같아.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애할 남자, 결혼할 남자 이제 딱 나이 들면 그게 나눠지듯이 남자들은 특히 더 심해. 연애할 여자, 결혼할 여자를 딱 나눈다는 거죠. 웬만한 헌팅포차 있잖아. 헌팅포차 말 그대로 뭐야? 헌팅하러 가는 거야. 거기서 헌팅 안 되면 그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헌팅포차 가서 헌팅된 거는 당연한 거고요. 아까 그 동생이 헌팅당했다 그래서 그 남자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남자 막 귀걸이 여기다 주렁주렁 달고 막 문신 있고 이런 남자가 헌팅한 거였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얘 헌팅하러 돌아다닌 것 같다 그랬더니 또 언니는 무슨 질투를 하냐는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너 헌팅 한 7, 8번째 여자 같다. 느낌 아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보시면 소개팅 앱도 약간 이런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해요. 소개팅 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남초인 것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자들이다 보면 이제 좀 메시지를 먼저 보내보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는 해. 그래서 남자들도 어때 진입장벽이 좀 낮기 때문에 소개팅 앱을 많이 사용하잖아. 아무래도 결혼정보 회사보다는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매력이 올라가서 남자들이 들이대는 게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능력으로 나이를 커버할 수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저희 회사에 찾아오는 고수팩 여성분들이 하는 착각이랍니다. 예를 들어 돈 잘 버는 언니들이야. 연봉 1억 넘는 분들인데 나이는 40, 41, 뭐 37, 38 이런 분들이 하는 착각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들의 착각은 나도 뭐 한혜슬처럼 10살 연하, 8살 연하를 만날 수 있다라는 착각. 잘생긴. 플러스 본인만큼은 아니지만 경제적 능력도 남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착각을 또 하시죠. 이런 분들의 공통적 특징은 연애 경험이 또 많이 없어. 공부를 또 많이 하신 분들이 또 그래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여자는 경제력으로요 나이를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잘생기고 스펙이 좋은 본인 또래의 남자는 어리고 예쁜 여자를 선호합니다. 그건 1000% 확실합니다. 당신보다 능력이 없어도 어린 여자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맨날 여자들이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근데 왜 남자들은 어린 여자를 선호해요? 아니 언니들도 어린 남자 좋아하잖아. 나이 든 남자 싫잖아. 능력 있으면 똑같은 거예요. 남자는 왜 어린 여자 나이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아무래도 출산 아닐까? 출산이에요, 출산.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봐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는 남자들은 내 거를 그냥 주고 싶어. 그래서 2세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냥 가고 싶지 않아. 이 세상을 그냥 떠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잘 출산할 수 있는 조금 더 어린 여자들, 그런 여자들을 선택하는 거지. 여자는 이 사실 간과하지만요. 2세를 원하는 대다수의 특히 많이 가진 남자들한테는 이게 영순위입니다. 그리고 5번째, 본인의 눈이 낮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객관화가 진짜 안 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들의 착각이죠. 정말 답답한 케이스예요. 미치는 케이스. 본인 딴에는 남자의 기준을 낮췄다고 얘기해. 나이는 뭐 30대 중반이면 좋겠고요. 키는 74에서 75 이상이면 좋겠고요. 직업은 대기업 이상이면 좋겠고요. 연봉은 6천 이상이면 좋겠고요. 자산이 서울의 아파트 전세나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이상형은요. 평범한 스펙이 아니라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스펙인 거야. 사람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돼.
돼. 사람들이 요새 최근에 진짜 혼동하는 게요. 평범한 거랑 흠이 없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흠이 없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그리고 제가요, 영상에서 눈 낮춰야 된다, 조율한다라고 진짜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눈을 낮춘다는 게 봐봐요. 내가 70인데 60, 50을 보는 게 그게 눈을 낮춘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수준이 65, 70인데 남자는 95, 100을 원하는 거야. 그게 이게 문제인 거죠. 이렇게 비정상적인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는 거지 눈을 확 낮추라는 게 아니야. 뭔가 조율을 해달라는 거지. 조율이 그런 의미였군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현명한 여자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이거를 조율하고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해서 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여성들은 절대 이 타협과 조율이라는 게 없어.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 늦어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피디님들, 최근에 제가 여자분 상담을 한 번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어요. 무슨 사례였길래요? 이분한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았는데 그녀의 나이였어요. 35이요.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늦은 거를 깨달아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도 후회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스펙인데도 내 좋은 시기를 놓쳐서 안타까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근래에 뭐 스펙 평가 해가지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 스펙이 되게 좋은데 그 나이 때문에 점수를 되게 깎아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사례인 거죠. 노처녀가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20대 초중반, 즉 대학생 때부터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여자의 전성기예요. 어딜 가든 나이 어리다고 대접받고 풋풋하다, 예쁘다, 뭐 싱그럽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듣잖아. 그리고 어때? 주변의 남자들한테도 웬만큼 보통이어도 대시를 많이 받게 되는 시기인 거죠. 대시, 번따, 고백 이런 거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기죠. 피디님도 지금 20대잖아. 어때? 이 나이 때 번따 많이 당했어요? 제일 많이 당했었던 나이가 대시는 지금도 받고 있나요?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가. 근데 이 나이 때 더 많이 받았나? 그쵸? 그러니까. 표정이 왜 그래? 아닌 거야? 못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이때 훈녀급 이상이잖아. 진짜 잘생긴 존잘남이라 그러죠. 이런 분들한테도 대시도 많이 받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연애 시장에서 내가 갑이 되어서 슈퍼 갑질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지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여자들이 이 시기 때 어때요? 이게 평생 갈 거라고 착각을 한 번쯤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그랬으니까요. 내가 그 시기가 영원할 것 같아서 진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피디님도 그러지 않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성기가 지나게 되면 서서히 나에게도 20대 후반의 시기가 오게 되죠. 아직도 대시나 소개가 들어오긴 들어와. 그래서 아쉬울 게 아직도 없어. 하긴 20대 후반이면 그래도 그럼요. 28, 9 이 정도 때는 괜찮거든. 그러면서 내가 수입도 생기면서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의 안정을 좀 찾아가면서 어때요?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갈 수 있죠. 여유가 좀 생겨. 20대 초반보다는. 소비도 하면서요.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면서 이제 젊음을 마음껏 만끽하게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행복한 시기이죠. 근데 이때 이제 조금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옆에서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친구들이 이 나이 때 결혼하면 야, 너 뭐 벌써부터 결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솔로는 충분히 즐겨야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유부녀를 조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잖아. 뭐 지금 뭐 결혼했고 애 낳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랬어요? 아니 뭐 벌써부터 결혼이야. 20대인데 결혼은 30대 해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이러면서 세 번째 30대 초반으로 오는 거죠. 앞자리 수가 확 바뀝니다. 자, 근데 어떻게 되냐. 30대 초반 31살까지는 어찌어찌 소개가 간간히 들어올 수 있지만 여자분이 이제 32살 이 정도 되잖아. 뚝 끊겨버려요. 절반 이상이. 남자 소개가 그렇죠. 그때는요, 만 나이로도 30이야. 32여봤자 만 나이로 30이잖아. 빼박 30대죠. 가끔씩 들어오는 대시에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조금씩 남아있죠. 혹시 결혼하시나요? 예. 그리고 결혼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어때요? 하나, 둘씩 이때부터 결혼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남친을 쪼기 시작해. 그렇게 해서 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저 여친도 이 나이 때부터 결혼 얘기를 그죠. 32 요 정도 네. 때 31 넘어가면서. 그래서 위험을 감지한 여자들은 이제 막 결혼을 상대로 선을 보기 시작하거나 친구들 몰래 저희 같은
같은 결혼정보회사를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는 20대 여성분들도 물론 많지만 20대 여성만큼 많은 게 30대 초반의 여성들입니다. 근데 이런 여자분들과 반대로 이때 결혼 생각이 없거나 자존심이 좀 센 여성분들은 난 원래 비혼이었어. 혼자 살 수 있어. 라면서 이제 자존심을 내세우기 시작하죠. 그런 친구 있습니다. 있죠? 어때 보여요? 아직도 솔로인데 주변에 엄녀가 나오지. 이제 오히려 자기가 찾고 다니죠. 네. 그러면서 어때? 비혼 선언을 하면서 결혼 안 한 친구들과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모여 다녀. 희한하게 그냥 친구 아니고 그냥 꼭 기혼한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 노는 거예요. 비혼 친구끼리 모여서 노는 이유가 야 우리 그냥 결혼하지 말고 우리끼리 모여 살자. 야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만 실상 그런 애들이 먼저 결혼을 하곤 하죠. 그때가 언제냐? 네 번째입니다. 33세에서 34살입니다. 35이 되기 전이죠. 이렇게 비혼주의여서 같이 어울렸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배신을 때리는 거야. 나 결혼해. 청첩장을 가져오면서. 그럼 이제 어때? 그때부터 나도 마음이 조금씩 급해지기 시작하죠. 쇼크 먹지. 배신감 느끼고. 그래서 결혼이 생각이 없던 친구들도 조금씩 심란해지기 시작해. 아니 쟤도 결혼한다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매일 주말마다 어울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사라지고 없어. 애인과 같은 친구잖아. 그럼 어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나도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외로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이러다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그래 소개팅이라도 받자라고 해서 소개팅을 받아. 근데 어때? 아저씨 같아. 이미 이제 그 나이 때는 어때? 잘생긴 남자들은 각오 없거든. 이 나이 때 만나면 보통 30대 중후반 40대를 아우 운 좋으면 30대 중후반이고요. 많으면 40대일 수도 있지. 6살 차이여봤자 34이면 40이니까요. 그럼 어떡해요? 만나서 한두 개 정도 흠이 보여.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안 만나. 아니 본인이 나이도 있고 한데 모르는 거야 4살까지는.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 혼자 살아야지. 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어정쩡하게 35살을 맞이합니다. 이때는 어때? 소개조차가 안 들어와요. 나이 때문에. 만약에 내가 피디님들한테 똑같은 조건이야. 33과 35을 소개하면 어떤 여자 만날 것 같아?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33은 초반이고 35은 빼박 중반이지. 그래서 그 35이란 나이를 여자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 왜 여자들이 30이 다가왔을 때 그 3자가 찍히면 느낌이 이상하듯이 35이 되면 중반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타고나지 않는 이상 34살 후반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일명 우리가 아, 나 진짜 많이 늙었구나. 주름이 많이 생겼구나 라고 할 정도로 어느 순간 이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여자들이 거의가 체감되는 나이가 요 나이대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대표님은 왜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젊어져 보이세요? 저는 이제 화장빨, 조명빨 이런 거 속으면 안 돼. 조명 겁나 많아 여기. 근데 더 충격인 건 뭔 줄 알아? 33살 때 내가 쳐다도 안 봤던 남자들, 그 남자들이 이젠 나를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상담하러 오신 여성분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예전 같으면 안 만날 남자인데 오히려 이 남자가 저 나이 많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여성분들이 은근히 많아. 그러니까 나이로서 까이는 거야. 이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비자발적인 비혼이 돼버려.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혼을 진짜 내가 이러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진지한 생각을 하고요. 어떤 여성분은 밤에 잠도 못 자는 여성분도 봤어요. 벌떡벌떡 깬대 진짜. 그러니까 이거야 20대에는 그냥 언젠가는 결혼하겠지. 나는 결혼할 거야. 왜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다가 3자가 딱 달리면 이러다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잠시 들다가 이제 요 나이 때 되면 어때? 못하겠다. 라는 확신이 들면서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 거지. 현타 오는 거야. 왜냐면 이제 현실 감각이 생길 나이잖아요. 근데 또 이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의 상처를 혼자 받고 있는데 명절날 가면 뭐라 그래? 야 너도 나이 많이 먹었다 야. 너 결혼할 수 있겠냐? 라는 뭐 이모나 삼촌의 한마디에 어때요? 와르르 무너지죠. 그러면서 사촌 동생이었던 20대 초반에 이제 조카가 이제 오면은 어때요? 비교가 나랑 확 되죠. 그 젊음과 싱그러움에 와 나는 진짜 이제 정말 안 되겠구나. 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여성분들 저는 봤어요. 하물며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은 언니의 딸이 본인보다 빨리 결혼하는 케이스도 봤다고 하더라고. 그럴 때 진짜 현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가족 모임 때 안 가고 집에서 뭐해? 넷플릭스 보고 있잖아. 그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잔소리밖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나보다 더 빨리 결혼한 친구들, 내가 그렇게 비웃었던 20대 결혼했던 친구들이 이미 초등학생 엄마가 돼서 본인들의 생활을 즐기고 있거나 혹은 한 2년, 3년 전에 노산으로 아이를 낳아서 2살,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 낳고 싶다.
근데 나이를 보니 낳을 수 있을까? 라는 막막함이 밀려오죠. 이거는 여자분들이 솔직히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남편이 있는 친구가 남편 욕을 하지만 남편한테 의지를 하잖아. 야,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더 낫더라. 이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이제 나는 아플 때 누가 나한테 와줄 사람도 없잖아. 아, 난 남편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서글퍼지더래. 저는 실질적으로 결혼을 안 한 저보다 나이가 좀 있는 언니가 저한테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언니 돈도 되게 잘 벌고 예쁜데 야, 그래도 난 너가 부러워. 왜냐면 넌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 얼마나 든든하니. 그가의 나이 먹어서 이제 그 언니가 그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뭔 줄 알아? 진짜 더 대못 박는 거? 우리 같은 결혼정보회사에 오잖아요. 여자 나이가 실질적으로 만 나이 말고요. 35살 이상이 되면 10,000원이라 그래서 가입비도 더 비싸게 받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런 얘기 많이 해. 아니 대표님 안 그래도 서러운데 왜냐? 소개가 그만큼 힘드니까. 그럼 이때부터 자존감이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죠. 무서운데요. 그렇네. 내가 얘기하고 보니까 무섭네요. 이러다 보니까 아우 나 그럼 이제 결혼 안 할래. 내 자존감까지 박탈됐어 라고 하시지만 이렇게 40살까지 가셔서 41, 2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더 자존감이 더 내려가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여자들이 노처녀가 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나이대별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봤는데요. 내가 이제 35살 그때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고 하실 때 그때가 기회이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빨리 어떻게든 하셔서 결혼은 35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결혼 안 한다고 루저고 결혼한다고 뭐 또 행복한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나이 먹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